네, 제가 이제 스케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긴 선 쓰실 때는 연필을 이렇게 잡으시고 짧은 선 쓰실 때는 가까이 잡으시면 돼요. 긴 선 쓸 때는 연필을 좀 뒤로 멀리 잡아서 연필을 가까이 잡으면 힘이 들어가서 좀 진한 선이 나오고요. 뒤를 잡으면 힘이 좀 빠지면서 흐린 선을 쓸 수가 있죠. 스케치할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선들을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직선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아주 흐린 선으로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선 연습을, 얇은 선 연습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가로로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얇은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이번에는 또 사선 방향. 얇고 균일한 선이 나올 때쯤 돼서 연습을 끝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길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연필의 뒷부분을 더 잡아보면 더 흐린 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 반대 사선도 이 방향이 제일 힘들어요. 이 방향이 직선 그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 직선 그리는 연습이 왜 필요한지 바로 다음 단계에서 나오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직선 연습 쭉 해보세요. 얇은 선을 촘촘하게. 이제 얇은 선 연습이 충분히 되셨으면 이제 진한 선을 연습해 볼게요. 한 선으로 선 그리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케치 하실 때 한 선 그리기 제가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심심할 때 이런 거 연습해 보세요. 수채화 할 때 왜 한 선을 그리는지 제가 수채화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연필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림이 채색할 때 채색 단계에서 연필의 이 흑연 가루가 색깔을 좀 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연필을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한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여러 방향으로. 힘을 좀 빼고 그리세요. 네, 여러 방향의 선 연습이 되면 이번에는 강약 조절을 주면서 이런 선을 연습해 볼게요. 스케치 선 하나만으로도 입체감과 볼륨감을 내는 방법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선 연습이 되면 좋겠죠? 저 처음에 중학교 때 그림을 배울 때 제가 그림 어디서 배웠냐면요. 제가 시골 학교를 다녀가지고 거기 미술학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미술 선생님 계시죠? 저는 그 미술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웠어요. 따로 과외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미술부에 들어가서 그냥 그림 너무 그리고 싶으니까 미술부에 들어가서 남아서 이제 방과 후에 혼자 남아서 그림 그리고 친구랑 같이 남아서 그림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제가 화가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를 나는 화가다 생각하면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학교에 남아서 혼자 그림 그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러셨죠. 그때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바로 이 선이었어요. 그림은 이 선 연습을 하면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뜻은 이 선의 이 강약, 중간약, 이 강조할 부분과 약하게 할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잘 그려진다는 의미셨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선생님도 그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되게 많이 와닿아서 이 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선들은 드로잉 선이나 크로키 선, 그리고 이제 어떤 선이 들어간 작업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회화 작업이나 이제 수채화나 이런 것도 제가 강약, 중강약에 대한 그림 그 완성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할 부분과 풀어줄 부분, 다시 강조했다가 풀어주는 부분. 네, 모든 그림에는 이 강약이 잘 정리가 되면 그림이 잘 그려져 보이고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조금 자유로운 선. 네, 좀 즉흥적인 선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풀들이나 나무들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즉흥적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크로키 할 때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나무 같은 거 좀 러프하게 그릴 때 이런 선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둥근 선을 그려볼게요. 데생할 때는 주로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스케치 선에서는 이런 곡선을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선도 한 선에 그리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이쪽에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쪽에 수정을 하는 부분이 생기면 이쪽에 손을 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이를 살짝 이렇게 깔고 그림을 그리시거나 휴지 같은 걸 살짝 깔고 그리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완성할 때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쭉 완성해 나가는 게 손에 이렇게 묻어서 번지게 하는 이런 연필가루가 번지게 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 참고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그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그리는 거 꽤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 동그라미 그리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어떤 크기로 그려져야 될지 우선 크기를 정하셔야 돼요. 대략 보세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아니라 네모를 그리고 있죠? 대략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동그라미를 이 정도 위치에 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먼저 위치를 잡아도 돼요. 지금 제가 그리는 방식은 그림을 정말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동그라미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 자기가 그리시는 방식에서 다듬어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얇은 선으로 지금 이런 선들을 보조선이라고 할게요. 이런 보조선들은 나중에 지워져야 될 선들이기 때문에 진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흐리게 위치만 잡아 놓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선도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여러 번 그었지만 한두 번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위치를 잡았다면 이것의 중심 부분을 대략 정해서 이 연필을 사용해서 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연필을 가지고 이 연필 끝과 여기 어느 부분 정도의 처음에 이제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하려고 해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 길이를 이 연필 크기에 맞추는 거죠. 아까 전에 이 연필 끝부터 여기까지가 요 세로 길이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요 똑같은 길이로 이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로 세로 길이를 자 없이 맞춰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정사각형이 된 다음에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 점이 정말 가운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연필 반 크기를 중심 크기를 연필로 재서 이 정도가 이 반지름이네요. 다른 반지름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대략 맞거든요. 네, 이 정도의 이제 중심을 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가로 세로 이 가운데 이 반지름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왔는지를 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듬어 가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기준을 정해주고 싶으시다면 이 가운데 선을 가지고 여기도 반지름 크기를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아주 정확한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동그라미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점 직선으로 다듬어 나가시면 돼요. 이런 방법은 이렇게 하면서 지워주시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 거의 틀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저희 화실에 오시는 수강생분들한테 이게 많이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을 왜 해드렸냐면 연필을 가지고 재는 방식으로 이제 다른 그림에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연필 가지고 이제 크기를 재거나 할 때 옆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복사하듯이 그릴 경우에 하나하나 그 크기를 연필 길이로 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옆에다 똑같이 표시해서 크기를 재서 이거랑 똑같이 복사하듯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알고 계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죠. 나중에 이제 어려운 그림 그리거나 할 때는 꼭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눈대중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재는 방법에 의존을 하면 재는 방식으로 인해서 눈이 보는 눈이 빨리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만 우선 이렇게 대략 잡아놓고 어느 정도 크기로 잡을지만 위치나 이런 것만 정해놓고 눈의 그 정확성을 키우는 거예요. 점점 그냥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서 그려야 점점 내가 물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재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재는 방법은 마지막에 확인할 때만 쓰세요. 처음에 긴 선으로 이렇게 위치는 잡아놔야죠. 직선으로 이렇게 아주 흐린 선으로 위치 잡아놓고 그 다음에 흐린 선으로 점점 다듬어 가면서, 이런 보조선들은 나중에 다 지워져야 될 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리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다 보면은 그 눈이 형태를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해져요. 관찰력도 생기고 사물을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해져서 나중에는 이런 센치나 이런 것까지 비슷하게 맞추게 돼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대략 이거 몇 센치다 정도가 눈에 이제 있게 되면서 눈이 거의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확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가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스케치 마무리할 때 피해야 될 연필선의 습관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리실 때, 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자, 많으시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연필을 쓰는 이 횟수를 줄이세요. 그래서 천천히 한 손으로. 자, 이렇게 2번 갈 거를 한 번만 쓱 하고, 또 한 번만 쓱 하고. 이게 한 선이 그리기가 어려우면 짧게 끊어서 쓰시면 돼요. 저처럼. 이게 2중, 3중 선이 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채색할 때 이게 되게 지저분한 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에 이 스케치가 확신이 없다. 아, 이거 맞는 형태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림을 살짝 틀어서도 보시고, 세워서도 보시고, 옆으로 틀어서 보세요. 다른 방향으로 보시면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책상에 눕혀서, 지금 저는 이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눕혀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세워서 보시거나, 형태 확인할 때는 실제로 이 그림을 들고 멀리 이렇게 놓고 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형태를 보는 그 눈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털 달린 선 쓰지 마시고요. 수채화 종이에 이제 지우개질 할 때 가능하면 지우개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선도 아주 연하게 살짝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그려서 점점 다듬는 방식으로 내 눈을 형태에 맞춰 나가는 거죠. 형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키우면서 이런 걸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굴을 그리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럴 때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터득한 방법이나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차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